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 3종 세트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는 방송 이미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반일 감정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인데, 대한민국을 공격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다시피 이번 일본의 반도체 공격이 촉발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을 해서 일본 기업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비례해서 저강도의 대응 수단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한국과의 경제 전면전에 나섰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국과 일본은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설령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있으니까 양국 국민 감정이 악화될 것을 고려해서 적당히 비례 대응을 하면 될 것이지, 정말로 한국의 숨통을 끊을 듯이 달려드는 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 외에도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분석입니다. 제가 경제 전면전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반도체라고 하지만은 고작 부품 3개 가지고 전면전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일본의 의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일본의 경제 전면전 선언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은 일반적으로 두세 달의 예고기간을 고지를 해서 한국 정부가 사과를 하든 조치를 하든 시간을 줘서 제재를 해도 제재를 해야 될 것인데, 바로 7월 4일부터 규제를 들어간다는 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의도이고, 이것은 한국과의 경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도라고 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각 언론사들이 일본이 한국을 규제할 수 있는 품목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이 전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일본이 사용할 수단이 많기 때문에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의도가 한국의 사과를 받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전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WTO에 제소하겠다는 것과 이제 와서야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에 매년 1조씩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WTO에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기기도 어렵다고 보지만은,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WTO 판결 나오기까지 대략 2, 3년 기간 동안에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때 가서 이기면 뭐합니까? 설령 또 이겼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지키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참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가? 저는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서 우리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우리한테는 보석과 같은 산업입니다. 이것은 반도체 경기가 나빠서 다른 기업들이 다 투자를 축소할 때 삼성전자만이 투자를 확대를 해서 얻은 부동의 1위인 것입니다. 도시바도 순식간에 삼성에게 추월 당해버렸죠. 아마도 전 세계가 삼성에 군침을 흘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이 워낙 독보적이라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빌미를 준 것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쇼쇼쇼로 일본에 빌미를 준 것이죠.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는 일본이 국제 여론 때문에 함부로 소재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일본이 빌미를 잡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숨통을 틀어지고 죽지 않을 만큼만 공급을 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농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세한 차이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삼성이 도시바나 중국 업체들에게 순식간에 추월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렵게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삼성을 이런 식으로 허물어뜨리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문재인 정부 교체 시도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공급을 좌우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과연 일본 정부 단독으로 결정을 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아마도 미국과의 의논하에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보다 큰 차원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번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체 작업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과거사 싸움으로 시작된 전쟁이니까 그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 일본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공산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내린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한 명이라면은 다음 정부가 바뀌기를 기다려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사법, 언론, 군부 등등 사회 곳곳이 공산화됐다고 판단이 돼서 한국이 민주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일본이 판단을 했다면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뭔가? 대응은 없죠. 그냥 WTO에 제소하겠다는 것과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에 매년 1조씩 투자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산자부와 기업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물은 누가 버려놓고 지금 누구 보고 치우라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타협의 여지는 없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이념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항일만 하면은 빨갱이도 같이 품고 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일본에 사과를 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처리를 하는 것은 문재인의 이념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들나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은 자신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의 의도가 반도체 탈환이든 문재인 정부의 교체든 일본도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어차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적당한 선에서 타결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폭의 가능성과 문재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결정타를 맞고 몰락할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양수겹장의 상태 하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반대로 달러의 급등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뭘 사라 팔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우리 반도체 공격과 경제 전면전은 분명히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숨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반도체 탈환이든 문재인 정부의 교체든 대한민국이 공산화됐든 일본 정부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는 점과 문재인도 이념을 버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이번 경제전쟁은 파국으로 치달을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